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월 20일 기준 14만 9,300원에서 장중 15만 600원까지 치솟으면서 이른바 15만 전자 시대가 열렸는데요. 1년 전만 해도 5만 3,400원이었던 주가가 180% 넘게 뛰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마치 편의점 알바 시급이 갑자기 3배로 오른 것처럼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 엄청난 상승 배경과 2026년 반도체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던 가격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킬 수 있게 된 느낌이랄까요?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어요.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23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105조 원 이상이에요.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기록을 2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직장인분들 연봉이 갑자기 3배로 뛴다고 상상해보세요. 믿기 어렵죠?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약 44% 할인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백화점 세일도 이 정도는 안 해요. 그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를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KB증권이 목표가 18만 원을 제시했고요. 키움증권이랑 DS투자증권은 17만 원을 잡았어요. 증권가 평균이 1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5만 원이니까 아직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KB증권은 HBM사 점유율이 35%까지 확대되고 D램 가격도 계속 오를 거라고 봤어요. 키움증권은 낸드 가격이 49%나 뛸 거라면서 이 SSD 수요 폭증을 근거로 들었고요. DS투자증권은 일반 D램 생산 능력 확대로 사이클이 길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세 곳 모두 영업이익 전망이 113조에서 123조 사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한 삼성전자의 구조적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증시에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최종 보스 앞에 유저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만약 이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개미들이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탱크가 합류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2026년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실적 폭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부품 수요가 미친 듯이 늘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가 연산할 때 가장 큰 병목이 뭘까요? 바로 메모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GPU가 있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고속도로에 페라리를 몰고 나갔는데 앞에 경운기가 막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HBM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인 HBM3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렸어요. 점유율이 16%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HBM4부터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출하하려던 걸 2분기로 앞당겼어요. 선두 업체와의 격차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승부수입니다. 여러분 씨, 이 S2026에서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직접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HBM사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이건 사실상 공급망 진입이 코앞이라는 신호예요.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지금 HBM 공급이 한 곳에 너무 몰려 있거든요. 차세대 플랫폼 루빈 출시를 앞두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물량을 한 업체한테만 의존하면 위험하잖아요. 치킨집 사장님이 닭고기 공급처를 두 곳으로 늘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D램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지금의 7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7배입니다. 단순한 설비 투자를 넘어서 D램 설계 사업부 산하에 HBM 개발팀을 통합 배치하는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어요.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가격 정책을 확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점유율을 높이려고 싸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HBM사는 스택당 $500 중반으로 책정했어요. 경쟁사 SK 하이닉스랑 똑같은 가격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자신감입니다. 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구독하면 그만큼 콘텐츠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삼성이 지금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HBM사부터는 베이스다이라는 부품이 새로 들어가면서 원가가 30% 정도 올라요. HBM사 예상 가격은 기존 HBM3 이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걸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저희 삼성 리포트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을 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 동향부터 빅테크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뉴스 찾아보는 거랑 여러 명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효율이 완전 달라요. 입장은 완전 무료이고요. 영상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아니에요. 댓글 고정 링크예요. 구독자분들 대상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눠요. 자, 이번엔 진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어요. 23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이랑 맞먹는 돈입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와 AI6 생산을 삼성전자가 맡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랑 이재용 회장이 계속 만나서 협력을 논의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AIO 칩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로봇 옵티머스를 구동하는 핵심 두뇌예요.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나노급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칩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TSMC였어요. 거의 독점이었죠. 근데 그 판을 삼성이 깨고 들어간 겁니다. 삼성의 GAA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는 지금 실리콘 주권이라는 전략을 밀고 있어요. 핵심 부품은 남한테 안 맡기고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학습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줄이려면은 자체 칩이 필수예요. 머스크가 최근 도조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3단계 재가동을 선언했어요. 한동안 인력 유출 때문에 프로젝트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전력 질주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군대에서 전역 코앞인데 갑자기 재입대한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머스크가 AIO 설계가 거의 끝났다면서 앞으로 9개월마다 새 칩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9개월마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삼성전자가 소화할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동네 분식집이 갑자기 학교 급식 계약을 따낸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머스크가 테라팹이라는 자체 반도체 공장 건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삼성이랑 TSMC가 테슬라 물량을 다 못 감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면 수십조 원 추가 수주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직접 공장 짓는 것보다 삼성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AIO 디자인 완성하려고 머스크 본인이 매주 토요일마다 팀이랑 작업하고 있어요. CEO가 주말 출근해서 직접 칩 설계를 봅니다. 삼성전자도 테일러 공장에 7,000명을 투입해서 양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엔비디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올해 하반기에 루빈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이전 세대 블랙웰보다 추론 성능이 5배 향상될 거래요. 5배가 어느 정도냐면요. KTX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2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게 30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텍스트만 처리하던 AI가 이제 이미지, 영상, 음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엔비디아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3,2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총 5,27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쏟아붓는데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GPU랑 삼성전자, HBM에 집중됩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잘 되는 구조예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회사들도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어요. 노광 장비의 독보적인 강자 ASML이 차세대 장비 하이-NA EUV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에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한 동 가격입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 2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해요. 인텔이 먼저 도입했고 삼성전자랑 TSMC도 올해 초 들여놨습니다. HBM4 만드는데 필요한 식각 장비랑 증착 장비 수요도 폭발하고 있어요. 레미서치라는 회사는 HBM 관련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했습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가 사상 최고치인 1,4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에요. 예전처럼 PC나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에요.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랑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장비 투자를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공급자가 완전히 갑인 상황입니다. D램 재고가 2주에서 3주치밖에 안 남았어요. 낸드도 6주 정도입니다. 보통 건강한 재고 수준이 4주에서 6주인데 D램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라면이 동나기 직전인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1분기에만 D램이 55%에서 60% 뛸 전망이고 낸드도 25%에서 35% 오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분기에 범용 D램 가격을 40% 올렸어요. 이런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하면 D램이랑 HBM만 생각하시죠? 근데 낸드 플래시도 터졌어요. 원래 판가가 15% 오를 거라고 봤는데 전망치가 49%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AI 서버에 데이터 저장할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졌거든요. 기업용 SSD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했던 것처럼요. 낸드 사업부 영업이익이 20조 원까지 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예상 못한 보너스죠.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100만 원 더 들어온 느낌이에요. 디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낸드까지 동반 상승하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빅테크 생태계에서 깜짝 동맹이 탄생했어요. 애플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리랑 애플 인텔리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쓸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애플은 폐쇄적인 생태계로 유명하잖아요. 남의 기술 안 쓰기로 악명 높았는데 AI 속도전에서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혼밥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라이벌 회사 직원이랑 밥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구글한테 연간 최대 50억 달러를 줄 거래요. 전 세계 24억대 기기에 제미나이가 깔리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우군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랑 연산이 폭발하는데 결국 다 삼성전자 메모리로 수렴됩니다. 한 가지 리스크도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멀티부킹입니다. 고객사들이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실제 필요량보다 많이 주문해 놓는 거예요. 인기 식당에 예약을 여러 개 잡아놓고 나중에 취소하는 것처럼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절제된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2027년 새 공장 가동 전까지는 급격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에요.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지만 이런 변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2026년은 삼성전자에게 구조적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HBM사로 기술력을 증명하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35% 점유율을 확보해야 해요. 테슬라 파운드리 협력도 성공시켜서 TSMC와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15만 원을 넘어선 현재 주가는 이 과제들을 삼성전자가 해낼 거라는 시장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건 이나노지 AA 수율 안정화, 속도랑 HBM사 품질 인증 시점이에요. 미중 반도체 분쟁이랑 관세 정책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을 매일 올리고 있어요. 반도체 디테일부터 빅테크 동향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장은 구독자분들 대상 100% 무료예요. 영상 설명란 아니고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같이 정보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요.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목표인 123조 원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이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설계자로 재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그 현장을 같이 지켜봐요. 삼성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